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월급을 매달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목돈 몇 억 줄 테니까 빠이빠이 해. 이렇게 돼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정말 좋은 서울의 거를 샀어도 내가 지금 들어오고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나요? 아, 그럼요. 진짜 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얘기 같아가지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아직 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또 고민이 좀 들긴 하지만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몇 %일까요? 근데 일단 대기업 부장으로만 봤을 때 사실 상위 10% 안에 들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 자가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해서 아들도 키워서 연대 보내고 서울에 자가도 있고 대기업의 부장인데 그런데도 이런 삶이 현실이구나라는 걸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정말 드라마를 보니까 더 와닿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서울에 집도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부장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월급이죠, 월급.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월급을 매달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목돈 몇 억 줄 테니까 빠이빠이 해. 이렇게 돼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 목돈을 받아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고 불려본 경험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그냥 난 다 필요 없고 매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들어온 게 없이 그냥 있는 돈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미 노후 준비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파트에 대출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쪽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한 지역에 계속 오랫동안 살잖아요. 더 좋은 집 준다고 해도 다른 동네 못 갑니다. 대부분은 못 가요. 여기는 내가 끝까지 좀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이 김 부장 여기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그 부장님이 그 집을 보면서 내 인생 51년의 트로피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잘 안 되게 되고 집을 이제 결국 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남편의 트로피를 팔 수는 없는데 지금은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런 약간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파트 정말 좋은 서울의 거를 샀어도 내가 지금 들어오고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 분위기와 수준? 내 생활 수준이 이미 적응이 됐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다녀서 실수령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어. 1,000만 원으로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동네 주변에서 어디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또 안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고물주님이 드라마 속 김 부장을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해준다 라고 하면 당장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인드죠. 마인드. 제가 강의 때 마인드에 관련된 강의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2주 내내 마인드 강의만 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마인드가 뭐가 중요해. 기술을 알려줘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그때 너무 절실해서 이미 마인드가 돼 있었던 거야. 기술만 배우고 싶어 약간 이거였어.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술을 알려주고 좋은 강의를 알려줘도 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강의와 좋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런 마인드부터 먼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젊은 친구들,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요. 내 주관이 별로 없어. 근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마인드가 굳어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인드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인드부터 바꿀 수 있는 책을 읽으시거나 영상을 주무실 때 들으시거나 해서 내 마인드부터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그때 부동산 지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과 부딪혀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당장에 눈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지금까지 어떻게든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난 뭘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결과들을 보면서 이 마인드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지식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마인드가 마련이 되고 퇴직금도 있어. 근데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먹었던 마음이든 받았던 퇴직금이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마인드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그 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10억 5천에서 주고 샀습니다. 신축 분양을. 근데 이제 거기 인근의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3억 3천에도 안 팔릴 상가를 10억 5천에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대출을 5억 5천을 받고 나머지 한 6억 정도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최악이고요. 그 신축 분양 상가 하시는 분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상가 옆에 바로 부동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동산에 갔으면 이게 잘못된 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이게 임장이고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임차도 안 맞춰지고 내 퇴직금이랑 주식이랑 다 팔아서 6억 다 몰빵하고 대출 이자가 또 5억 5천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계속 공실이야. 중요한 거는 내가 퇴직금을 다 해서 6억 정도를 넣었어요. 근데 월세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매달 이자를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거의 매달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매달 나가요. 근데 소득이 없어. 돈은 다 썼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가들은 보통 특징들이 뭐냐면 6년 정도는 공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경매가 나오게 되겠죠. 정말 한 30년 동안의 인생을 한 방에 한 번의 선택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했더니 와이프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30년 인생을 날린 게 아니고 7, 80년 인생을 날린 거라고. 그 30년 동안 모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를 가야 되는데 이 30년 동안 해서 모은 돈을 날린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뒤에 인생까지 생각하면 60년, 70년까지도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야 6억이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다가구 건물 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6억 정도면 한 4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하고 새끼 치고 하나 하고 새끼 치고 하나 새끼 치고. 그래서 이자를 빼고도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우리 PD님도 낙찰 받았잖아요. 아, 네. 우리 PD님은 얼마나 남죠? 400 좀 넘게. 그죠? 이자 빼고 정말 본적으로 400이잖아요. 네. 얼마 들어가셨죠? 5천 안 되게. 5천 안 되게. 그러니까 5천 안 되게 묶인 상태에서 그 정도면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돈일 것 같으면 안정성 자산으로 3억 정도는 두더라도 나머지 2, 3억으로도 충분히 감정가 20억대 건물까지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다가구 건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실도 계속 나고 공실 나면 관리비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하면 그냥 5만 원 깎아주기만 해도 임차인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비 내는 거고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또 그만큼의 수익이 남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회사 생활만 해왔던 김 부장이 새롭게 또 다가구를 배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려면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관리하는 것도 진짜 빡세다던데. 다가구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 차에다가 공구 같은 거 넣어놓고 문고리도 넣어놓고 도어락도 넣어놓고 그래서 도어락 교체할 때마다 유튜브 보면서 장갑 끼고 하고 수전 교체하고 막 등 교체하고 이런 걸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더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수리하면 관리비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그 수익을 좀 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체들이 다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하는 데에서는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내가 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이 경매로 했었을 때 이 경매 권리 분석과 어떤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크게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의 한 번만 들어보고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고 임대 세팅을 할 수가 없겠죠.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만 거의 감정가 대비해서 다가구 건물이 지금 1000억 정도 가까이 저희 수강생분이 받았는데 이 사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장 최근에 코칭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100% 중에 80%가 경매를 아예 모르세요. 부동산 투자 경험 아예 없으세요. 그러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30년을 그렇게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럼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길지 않습니다. 이 다가구 투자 경매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10년 공부하고 10년 동안 투자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 대기업은 2, 30년을 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의 회식까지 하시면서 사실 그 시간의 절반만 투자하고 2, 3개월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어렵지 않죠. 그거에 비교하면요. 그러면 다가구로 수익이 좀 나려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사실 이거는 당연히 편차가 있죠. 누구나 다 100명이 신청하면 100명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 대신에 정말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빨리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개월이면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 짧죠. 짧은데요. 정말 이 다가구에만 딱 몰두하잖아요. 이 3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입찰을 해서 다 바로 낙찰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뭐 물론 첫 입찰에서 첫 낙찰 받으신 분도 있지만 하다 보면 2번 떨어지신 분도 있고 3번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때가 조금 외롭긴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다고요? 저도 있고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무조건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다가구 준비 현실적으로 3개월 안에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계시죠. 저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핑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매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전으로 간다. 그럼 그 하루를 빼야 되겠죠? 그럼 폐차를 하면요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은 직장이니까 못하겠지만 평일날 입찰하는 거는 대리 입찰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토너와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대리 입찰도 하실 수 있고 대리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시면 50%까지 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은 송 과장이 반차 내고 임장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인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거리가 멀다고 하면 하루 연차내서 하루에 한 5개, 6개 한 번에 딱 분석하고 입찰할 땐 다 대리 입찰. 시간을 그만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아, 이제 시작하긴 너무 늦었다 나는. 또 이렇게 자책하는 우리 김 부장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뻔한 얘기이긴 한데요.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나름 어린 나이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요 20대 초반 18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한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DM이 와요. 저 19살인데요. 저 대학 안 가고 건물주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고. 그럼 책도 뭐 읽고 있고 뭐 읽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와, 그때부터 투자했었으면 얼마나 성장이 빠를까. 그 친구에 비교하면 전 늦은 겁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난 너무 늦었어 라고 하면 못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72이신 수강생분도 계세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임장을 다니고 계시고 며칠 전에도 임장 다니다가 만났습니다. 하루에 막 5개씩 임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저희 수강생분이 더 늦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난 너무 늦었어, 난 멀었어가 아니라 그래, 다른 분들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바꾸고 긍정적으로 일단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행을 바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요번에 다가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라이브 세미나 한번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도 해드릴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고,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라이브 세미나 때만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다가올 1대1 코칭반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세미나에 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